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문자 한 통이 왔답니다. 아침 7시 30분. 은행 앱 알림이었죠? 잔액, 용원. 그 숫자를 3번쯤 다시 읽었거든요.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켜봤죠. 숫자는 바뀌지 않더군요. 평생 모아온 6천만 원이 그냥 사라져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해요.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경북 포항에서 세탁소를 25년째 운영해온 박미순이라고 합니다. 60살이에요. 남편은 재혁이가 10살 때 먼저 갔고 그 뒤로는 저 혼자였죠. 세탁소 유리문에 이름 석자 붙여놓고 새벽에 일어나 전기 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답니다. 아침이면 옷 받고 점심은 카운터 뒤에서 김밥 한 줄로 때우고 저녁엔 다림질하다가 허리 펴는 게 하루였죠. 재혁이가 초등학생 때는 학교 마치면 세탁소로 곧장 왔거든요. 카운터 앞에 앉아서 알림장 꺼내놓고 숙제하던 아이였답니다. 제가 손님 옷들을 분류하면서 그 뒷모습을 봤답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게 저한테는 제일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재혁이가 33이 되던 해 봄이었답니다. 3월 말 벚꽃도 아직 피기 전이었죠. 그날도 저는 다림질을 하고 있더군요. 아들이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더군요. 퇴근 후라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놓은 채였죠. 엄마, 나 캐나다 가려고. 그게 다였답니다. 저는 다림질하던 손을 멈췄거든요. 스팀이 피어오르다 끊겼죠. 이민이요? 하고 물으니까 그이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표정이 이미 결정된 사람 얼굴이었죠. 반대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저는 그 순간 알았답니다. 저는 자소용없다는 걸 저는 그 순간 알았답니다. 아들 앞에서는 늘 그랬거든요. 한 발 물러서는 게 버릇이 됐었죠. 그날 재혁이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었답니다. 털털털, 물 빠지는 소리.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크게 들리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아들이 다시 왔답니다. 이번엔 서류 봉투를 들고서였죠. 비자 수수료가 좀 드는데 엄마한테 부탁해도 될까? 얼마냐고 물었더니 150만 원이라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통장을 꺼냈답니다.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시작인 줄 몰랐어요. 그냥 첫 번째 부탁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그 말투가 조금 달랐거든요. 다정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 말투였죠. 바쁜 거겠지 하고 넘겼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죠. 그 아침 세탁소 문을 열면서 빛바랜 유리창 너머를 보고 말았죠. 골목에 냉이꽃이 한 줌 피어 있더군요. 아직 벚꽃은 아니었지만 봄이 오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날따라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거든요. 비자 수수료 이후로 한 달이 지났을 때쯤이었답니다. 재혁이가 또 왔답니다. 이번엔 항공권이라 했죠. 엄마, 얼리버드 마감이 이번 주야. 지금 안 끊으면 2배 돼. 200만 원이더군요. 저는 또 통장을 꺼냈답니다.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아들이 돈을 받아갈 때마다 오래 있질 않더군요. 잠깐 앉았다가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바쁘다며 일어서는 거였죠.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답니다. 언제부터 저 아이가 저렇게 바빠졌나. 쌀 한 포대를 다 비울 때쯤
이번엔 현지 보증금이라는 명목이 생겼거든요. 캐나다 집 계약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해. 300은 있어야 해. 잔액을 보면서 잠깐 머뭇거렸거든요. 그런데 재혁이가 덧붙였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거기서 자리 잡으면 바로. 나중에.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말인지 그땐 뭐 몰랐죠.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냥 아들 말이니까 믿었답니다. 출국이 2달 남았을 때였답니다. 세탁소 카운터 뒤 선반 맨 위에 낡은 수건이 하나 접혀 있었죠. 재혁이 초등학교 때 쓰던 거였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꼭 그 수건 위에 앉아서 숙제를 했더군요. 바닥이 차다고 방석 대신 쓴 거였죠. 그 수건을 꺼내 먼지를 털다가 손이 멈췄답니다. 그러다 가구 선불금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현지 가구는 미리 주문해야 한다고. 150. 이번엔 숫자가 작아서 오히려 거절하기가 더 어렵더군요. 작은 돈이라 더 쉽게 꺼냈죠. 그게 함정이었답니다. 어느 날은 꿀호떡을 사들고 왔더군요. 세탁소 문을 열면서 웃는 얼굴로. 저는 반가워서 앞치마를 고쳐매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호떡을 건네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항공 수화물 추가 요금이 좀 있는데. 웃는 얼굴로 돈 얘기를 하는 거였죠. 호떡은 뇌물이었던 거였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발걸음이 멈췄거든요. 그냥 들어가 버렸답니다. 꿀호떡 봉지는 제 손에 그대로였답니다. 그 무렵부터였죠. 아들 번호가 뜨면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답니다. 반갑다는 느낌보다 다음엔 얼마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오더군요. 내가 왜 이러나 싶어서 스스로를 탓했죠. 아들인데, 이민 준비하는 아들인데. 출국 전날 저녁이었답니다. 재혁이가 짐 정리를 마쳤다며 잠깐 들렀거든요. 저는 미역국을 끓여놨죠. 생일도 아닌데 괜히 끓이고 싶었답니다. 마지막 밥이 될 것 같아서. 엄마, 나 내일 새벽 비행기야. 공항까지 안 와도 돼. 밥그릇을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안 온다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공항에 가 있었죠. 미역국 냄새가 세탁소 구석까지 배었더군요. 그 냄새가 가시기 전에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섰답니다. 이대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이상한지를 몰랐거든요. 말할 수가 없었죠. 아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자꾸 입을 막았답니다. 공항 배웅은 결국 갔답니다. 안 간다고 했지만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더군요. 택시를 불렀죠. 출국장 앞에서 아들 등을 한번 두드렸답니다. 재혁이는 뒤도 안 돌아봤거든요. 캐리어 바퀴 소리가 멀어지고 유리문이 닫히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이 유독 조용하더군요. 창밖으로 포항 시내가 흘러갔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죠.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가 불도 켜지 않고 카운터 의자에 앉았답니다.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전화기가 울렸답니다. 은행 문자였죠. 이상하더군요. 새벽 3시 40분, 출금 50만 원. 손가락이 굳어버렸답니다. 앱을 열었거든요. 잔액 조회. 화면을 손가락으로 꼬집어 키웠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답니다. 6천만 원이 들어있어야 할 자리에 3만 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거래 내역을 눌렀답니다. 스크롤을 내렸죠. 내리고 또 내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날짜마다 이름이 달랐지만 받는 쪽은 전부 같은 계좌였답니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작게 또 작게. 비자 수수료라던 날
항공권 잔금이라던 날, 현지 보증금이 급하다던 날, 전부 거기 있더군요. 손이 떨리지도 않았답니다. 그냥 차가워졌거든요. 손끝부터 손목까지 천천히. 내가 바보였던 거죠. 한 번도 직접 확인을 안 했으니까요. 아들이 말하면 믿었답니다. 아들이 보내달라면 보냈죠. 25년, 세탁소 문을 열고 닫고 겨울엔 손이 터지도록 일했던 25년이 화면 속에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카운터 서랍에 통장이 있었답니다. 꺼냈죠.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접혀 있더군요. 재혁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만든 통장이었거든요. 그때 첫 장에 이름을 쓰면서 이 아이 대학 갈 때까지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했는데 대학도 갔고 취직도 했고 이민도 갔는데 통장을 덮었답니다. 손바닥으로 꾹 눌렀죠. 아무 소리도 안 났거든요. 세탁소 안이 너무 조용해서 형광등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바깥이 밝아오더군요. 골목 끝에서 두부장수 차 소리가 났죠. 그 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정신이 들었답니다. 카운터 위에 정숙 씨가 언젠가 두고 간 쪽지가 있었거든요.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적혀 있었죠. 전화번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더군요. 억울하면 여기. 전화기를 들었답니다. 번호를 눌렀거든요. 손끝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손가락은 말을 들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실은 포항시내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거든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를 지나 문을 열었죠. 상담사는 젊은 여자였는데 안경 너머로 저를 보더니 의자를 당겨 앉으라고 했답니다. 거래 내역서를 꺼내 놓았거든요. 카카오페이 이체 내역 24개월치.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어 내려가더군요. 반복 소액 이체. 이 패턴은 증거로 충분해요. 내용 증명 먼저 보내드릴게요. 내용 증명? 그 단어가 낯설었죠. 서류 한 장이 뭘 할 수 있나 싶었답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사흘 뒤였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캐나다 번호였거든요. 세탁기 옆에 서 있다가 그 번호를 한참 바라봤답니다. 받았어요. 말이 없더군요. 잠깐의 침묵 뒤에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나야. 나 연락 받았어. 그거 오해가 있는 거야. 오해. 그 단어가 귀에 걸렸답니다. 24개월을 오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재혁아, 내역서 다 뽑았다. 엄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갚으려고 했어. 자리 잡으면 바로 보내려고. 자리 잡으면? 목소리가 빨라졌죠. 숨이 약간 거칠어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비자 수수료 130만 원, 항공권 보조 200만 원, 현지 보증금이라던 것 350만 원, 가구 선불금 220만 원. 한 줄씩 읽었답니다. 천천히. 내역서를 손에 들고 손끝에 힘을 줬거든요. 합의 얼마인지는 네가 더 잘 알지.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 지금 거기서 뭐라고 설명을 해? 내가 나쁜 놈이야, 진짜? 목소리가 높아졌죠. 억울하다는 듯한 그 톤. 언제나 그랬답니다. 공지에 몰리면 피해자가 됐거든요. 다 엄마 잘 되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자리 잡아야 엄마도 나중에 올 수 있잖아. 나중에 올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데 손이 조용히 멈췄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재혁아, 내용 증명 받았으면 거기 적힌 대로 해. 엄마, 잠깐 전화 끊지 마. 나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엄마. 끊었답니다. 조용히. 손가락 하나로. 세탁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그 소리만 남더군요. 웅웅거리는 소리.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카운터에 앉아서 형광등을 올려다봤죠. 깜빡이지도 않더군요. 그냥 화냈답니다. 오늘 들어온 세탁물이 2뭉치였거든요. 옷걸이에 걸어두고 번호표를 뽑아 붙였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죠. 세탁소 문을 열었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거든요. 아직 차가웠지만 어딘가 달랐죠. 봄이 오려는지 흙 냄새가 섞여 있더군요. 2달이 지났답니다. 봄이 왔거든요. 세탁소 앞 골목에 벚꽃이 피었다가 지더군요. 재혁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죠. 카카오톡 읽은 표시도 없더군요. 그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이제는 모르겠거든요. 알려고도 안 했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 날이 생겼죠. 예전에는 잔액 확인이 두려웠거든요. 숫자가 줄어들까봐. 이제는 달랐답니다. 조금씩 쌓이더군요. 3월에 넣고 4월에 또 넣고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는 맛이 생겼죠. 세탁소는 여전했답니다. 아침에 셔터 올리고 형광등 켜고 세탁기 돌리고 순서는 25년째 똑같거든요. 바뀐 게 있다면 카운터 한쪽이 좀 비어 있다는 것. 예전에 재혁이가 두고 간 지우개가 있었죠. 손잡이가 닳도록 쓰던 거였답니다. 카운터에 앉아 숙제하다가 두고 간 것이었죠. 글씨가 삐뚤삐뚤했던 아이였거든요. 치웠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서랍 깊이 넣어뒀거든요. 버리지는 못했죠. 정숙 씨가 오늘도 왔더군요. 세탁물 맡기고 가면서 한마디 했죠. 미순 씨, 요즘 얼굴이 좀 폈네요. 뭐라고 답 안 했답니다. 그냥 웃었거든요. 오랜만에. 저녁에 셔터 내리고 불 끄고 문 잠그고 골목을 걸어 나왔죠. 바람이 미지근했답니다. 봄 끝물이더군요. 집에 들어와서 밥을 지었거든요. 한 공기.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죠. 그래도 다 먹었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잠깐 창밖을 봤거든요. 어두웠죠. 골목 가로등 하나만 켜져 있더군요. 그것으로 충분했답니다.